안녕하세요. 헬퍼중개사입니다. 오늘이 2019년 8월 30일. 8월도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라는 게 순풍순풍 이렇게 손 흔들면서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자,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관련하여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과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매달 똑같은 대출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10년 상환 방식의 대출을 한 번도 빠짐없이 5년 동안 갚았다면 원금도 절반 갚았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집중해 주세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정부가 20조 원을 공급하여 일정 요건 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킬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9월 16일부터 2주간 모든 신청을 받고 나서 먼저 낮은 가격 주택부터 대출 심사를 진행한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입자가 대상이고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인 2주택자 대상 아닙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내, 그런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1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입니다. 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10년 상한 1.95% 혜택입니다. 신용도에 따른 차등 이율이 아니고요. 상한 연수에 따른 차등 이율 적용입니다. 최고로 낮은 1.85%의 조건은 10년 상한 조건으로 인터넷 전환 신청 및 전자약정, 즉 전자근저당 설정 등기를 직접 할 경우에 적용되니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 1.85%의 혜택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각 항목별 0.4%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한부모 가구,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입니다. 신혼가구는 0.2% 우대금리.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면적 규제는 다자녀 가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다자녀 가구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여기에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입니다. 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을 차입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상환액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니 원금이 갚아감에 따라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상환 방식입니다. 그 대신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되는 방식이어서 매월 똑같은 불이백을 납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하여 상환기간 3분의 2가 경과가 되어야 원금의 50%가 상환됩니다. 그러니 중도 상환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하면
차입자가 손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이 정책의 개요를 살펴봅니다. 지난 8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랍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어도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을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직거래 계약을 했을 때는 임대인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되어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기능이 있다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랍니다. 제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 그 신고 의무화에 대한 의문점이 좀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법률로 가장 대표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미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과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때는 이미 세법상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주택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화에서 배제시킨 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허접한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입법안은 임대인이 고가 전세 보증금의 노출로 인한 소득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텐데 결국 임차료 상승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수도 있게 보여지고요. 한낱 중개사인 저도 중개인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머리에 두고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벌금까지 추징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되는군요. 규제를 위한 규제로 보이는 일방통행격인 이 입법안이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여지기도 합니다. 벌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여론과 해당 법률안 철회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군요. 차후 해당 법률안이 진행되는 상황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